외국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의 언어 학습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언어를 학습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고 이 절차에 어긋나는 방식을 매우 싫어합니다.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여러 방식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그들 중 실제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거나 일하기, 외국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외국인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기와 같은 방법들입니다. 외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언어를 학습할 때 환경에 의한 무의식적인 자연적 학습과 노력에 의한 의식적인 의도적 학습을 병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인간은 매일 평균 약 2만 개의 단어를 듣고 9천 개를 읽고 1천 개를 쓰고 7천 개를 말한다고 하는데 언어의 자연적 학습이란 이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자연적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의식적인 암기와 기억에 의존한 의도적 학습의 비중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뇌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 즉 언어 능력 그 자체를 한국어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단순한 소음과 말소리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대와 공기 압력, 안면 근육을 조절해서 말을 내뱉는 방법, 이미지와 단어의 기호를 구별하는 방법, 팔, 손목, 손가락 근육 등을 조절해서 문자를 쓰는 방법까지 모두 한국어로 학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한국어 버전의 뇌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뇌가 외국어를 의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은 이미 한국어로 세팅된 시스템에 하나하나 외국어를 넣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UC 버클리 대학 알렉스 휴스 신경과학팀이 지난 2016년 발표한 뇌의 언어 지도를 보면 우리의 뇌가 사실상 뇌의 모든 부위에 언어 정보를 분산시켜서 저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뇌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정과 생각까지 모두 한국어로 자동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학습이 어려운 환경과 한국어 그 자체로 성장해버린 뇌라는 조건 속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이 밝혀낸 우리의 뇌의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 3가지를 활용하면 무모한 노력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의 원리를 이해하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한국인의 언어 능력 학습 과정을 통해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어 발음의 원리, 한국어 문장 만들기의 원리, 한국어 단어 조합하기의 원리가 자동적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보는 한국어 단어를 봐도 아무 문제 없이 읽고 쓸 수 있고요. 뜻을 몰라도 맥락과 상황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생전 처음 보는 단어도 어떤 단어들의 조합인지만 알면 금세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원리와 매우 유사한 일본어, 중국어와 같은 언어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발음도 문장의 구성도 단어의 조합 방식도 매우 다른 영어나 스페인어 같은 언어를 학습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뇌가 그 언어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 원리들은 문법책에 이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매우 혐오하고 멀리하죠.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에게도 문법이라는 표현 대신 원리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외국어 문법 공부가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암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잘 기억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뇌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활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해야 맞겠지만요. 이 이야기는 두 번째 학습 방법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뇌는 시냅스로 복잡하게 연결된 뉴런들이 여러 정보들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는데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가 이해라는 과정을 거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한테 착착착 붙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쉽게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해의 과정이 없으면 억지로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이것이 이해 없이 단순히 단어장과 문법을 달달 외우는 것이 최악의 공부 방법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위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들이 가진 능력의 공통점이 시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귀신같이 맞히는 능력이던가요? 아니죠. 그들이 가진 능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는 언어의 원리를 이해시켜줄 책과 선생님을 찾으세요. 두 번째는 문장 만들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 학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하기를 꼽는데 어떤 말하기냐에 따라 맞기도 틀리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어내서 말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단순히 문장을 통째로 읽고 따라 말하는 방법도 학습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비하면 그 효과는 반의 반도 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 버벅거리게 되는데 말을 어떻게 계속 스스로 만들어내서 하란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바로 그 버벅거림이 학습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뇌는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면 가장 먼저 해마가 이 정보를 저장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해마는 수많은 입력된 정보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모두 삭제시키고 생존과 직결되거나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재미있거나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따로 모아서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한 후 뇌의 여러 부위에 나눠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반복적으로 읽고 따라 말하는 정보들을 우리의 해마는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뇌의 총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전두엽이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서 한국어로 말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면 언어의 말하기와 쓰기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이 세팅된 문장 구성 원리에 따라서 여기저기에 저장된 단어들을 끄집어 온 뒤 조합해서 말하기에 관여하는 여러 근육들을 통제해서 입으로 말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두엽이 나는 공부한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서 말해 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의 브로카는 그 즉시 뇌의 모든 부위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단어를 끌어모으기 시작하는데 만약 우리 머릿속에 공부하다라는 영어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브로카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당황하게 되고 이 순간 우리는 말을 머뭇머뭇하거나 버벅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총사령관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심한 꾸지람을 들은 브로카는 곧장 해마한테 달려가 소리칩니다. 야, 너 해마 이리 와봐. 다음에 저 양반이 언제 또 영어로 공부하다를 말하라고 시킬지 모르니까 다음에 영어로 공부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무조건 저장해놔. 알았어? 라며 신신당부를 하죠. 이 과정을 통해 스터디라는 표현은 해마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고 다음에 입력되었을 때 더욱 쉽게 기억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원하는 만큼 문장을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브로카 영역이 말하기와 쓰기를 모두 담당하는 만큼 많이 문장을 만들어서 써내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거나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지금 당장 매일 문장 만들어 쓰기를 시작하세요. 일기, 데일리 리포트, 편지,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절대 번역기 결과를 복붙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문장을 머리로 만들어내서 써내려가다가 말문이나 글문이 막혔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사전을 이용하세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찾은 단어가 가장 잘 기억됩니다. 세 번째, 환경 만들기입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한들 자연적 학습을 전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만약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외국인 친구를 사귀시고 자주 소통하세요. 한국의 여러 모습들을 소개하시고 일상을 나누시고 함께 많은 추억을 쌓으세요. 만약 본인이 다소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해당 외국어로 영화, 드라마, 유튜브 등의 콘텐츠들을 보시고 해당 외국어로 후기를 써보세요. 시청 자료는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한국어 자막으로 시작해서 해당 외국어 자막, 무자막의 순서로 수준을 높여나가세요. 만약 나의 최애 영상이라면 같은 영상을 한국어 자막으로 한 번, 외국어 자막으로 한 번, 마지막 무자막으로 한 번, 총 3번을 보시고 해당 언어로 후기를 작성해 보세요. 이런 후기들을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학습 동기를 유지시키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성격에 상관없이 다음의 내용은 반드시 공통적으로 수행하세요. 좋아하는 노래 장르에 해당하는 외국 노래들의 가사를 공부한 뒤에 틈이 날 때마다 계속 들으세요.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가사 공부를 한 뒤에 노래를 반복 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는 우리 뇌에게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물론 같은 노래 같은 가사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뇌새김에 큰 도움이 되지만 가사를 이해하고 듣는 것만큼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급 이상의 실력을 확보했다면 매일 최소 1회 이상 해당 외국어로 자신이 잘 알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 팟캐스트를 듣거나 기사를 읽으세요. 기억하세요. 나 스스로를 외국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게 만드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